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토록 오랜 세월을 건강하고 평온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그 답은 거창한 철학이나 화려한 보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머물리는 곳, 바로 우리의 침실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인생이란 결국 세우는 법보다 비우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더군요. 특히 50살, 즉 50이라는 나이를 넘어섰다면 이제는 내 주변을 둘러싼 것들이 나의 에너지를 돕고 있는지 아니면 소리 없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머리맡에 무엇을 두고 주무십니까? 낡은 서류더미입니까? 아니면 지나간 인연의 흔적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이것을 침실에 두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건강과 운은 조금씩 메말라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침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침실을 안방이라 부르며 집안에서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낮 동안 세상 밖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소진된 기운을 다시 채우고 영혼을 닦는 성소성소와 같은 곳이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침실을 거실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일터로 만듭니다. 온갖 전자제품과 잡동사니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쉴 자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 한 지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늘 병색이 완연했고 하는 일마다 막히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그의 방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침대 밑과 머리맡에 오래된 약봉지와 고장난 시계,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은 원망 섞인 편지들이 잔뜩 쌓여 있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건에도 기운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죽은 기운을 머금은 물건들이 우리의 잠자리를 침범할 때 우리의 생명 에너지는 그 물건들을 감당하느라 정작 자신을 치유할 힘을 잃게 됩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50 이후의 삶은 맑음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방이 맑아야 내 정신이 맑고 내 정신이 맑아야 비로소 내 몸이 스스로를 고칩니다. 지금 여러분의 침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둡고 칙칙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물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잠을 방해하며 에너지를 뺏는 차가운 금속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지혜는 단순히 미신이나 풍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세기를 살아낸 노 교수가 직접 몸으로 겪고 느낀 생명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깨끗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침실에서 무엇을 당장 내보내야 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침실에서 소리 없이 기운을 뺏어가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관찰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물건이 산 사람의 자리를 침범할 때 비극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고장난 물건과 낡은 기억의 파편들입니다. 여러분의 서랍 속에 멈춰버린 시계나 깨진 거울 혹은 작동하지 않는 가전제품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옛 어른들은 물건에도 넋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명을 다한 물건을 잠자리에 두는 것은
차가운 기운을 방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50대가 넘어서면은 우리의 기운은 예전만큼 왕성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탁한 기운을 밀어낼 힘이 약해진 시기에 내 머리맡에 죽은 에너지를 두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력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또한 원망이 서린 물건을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시절의 편지, 실패했던 사업의 서류, 혹은 헤어진 인연이 남긴 물건들이 침실에 있다면 그것은 독과 같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무의식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때 그 물건들이 뿜어내는 부정적인 파동은 우리의 뇌와 심장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간이 아우성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침실은 과거를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발전소여야 한다라고요.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전자제품입니다.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은 차가운 금속의 기운과 인위적인 파동을 내뿜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방해하고 깊은 수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영혼의 정화 과정을 가로막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학자는 평생 침실에 책 한 권과 맑은 물 한 잔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90이 넘어서도 어린아이 같은 맑은 눈망울을 유지했지요. 그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밤새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숨소리에만 집중하며 기운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생명력을 채우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침대 주변을 정리해 보십시오. 먼지 쌓인 해묵은 짐들을 치우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방에 신선한 공기와 새로운 운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침실 가득 쌓아두는지 그 마음의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00년을 살며 느낀 것은 사람이 물건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불안과 외로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들은 장성해서 떠나가고 사회적 지위는 낮아지며 몸은 예전 같지 않으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이지요. 그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추억이라는 명목으로 낡은 물건들을 곁에 둡니다. 이건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샀던 거야. 이건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거야. 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 추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살 이후에 고독은 칼날과 같아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스스로를 베게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방 안을 물건으로 꽉 채우면 일시적인 안도감은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아질수록 그 사이사이에 먼지와 함께 정체된 기운이 쌓입니다.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그것은 결국 침체를 부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노년 중 가장 불행해 보였던 이들은 거대한 저택에 살며 온갖 골동품에 둘러싸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은 생기가 없었고 방 안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물건이 사람의 생기를 흡수해버린 것이지요. 반면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는 이들은 자발적 빈곤의 아름다움을 압니다. 방 안에 여백이 있어야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침실에 여백이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해 아팠던 마음, 경제적 어려움으로 쪼들렸던 고통, 늙어감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들은 물건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맑고 정갈한 공간에서 나 자신과 대면할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리해야 할 짐일 뿐입니다. 침실은 나를 증명하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내 지친 영혼이 잠시 머물다 가는 둥지입니다. 둥지가 무거우면 새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새로운 비행을 준비해야 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감히 권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고요히 잠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세 노교수가 깨달은 외로움을 이기고 삶을 사랑하는 가장 고귀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침실을 가꾸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50 이후의 삶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이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지요. 침실 정돈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경건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낡은 옷과 해진 이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아까워서 혹은 정이 들어서 구멍나고 색바랜 옷들을 잠옷으로 입거나 침실 구석에 쌓아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은 내일을 위한 부활입니다. 낡고 해진 기운을 몸에 걸치고 잠드는 것은 어제의 고단함과 가난한 기운을 내일로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갈하고 깨끗한 의복과 친구는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첫걸음입니다. 비싼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나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둘째로 침실에서 소리내는 물건과 빛나는 기계를 치워야 합니다. 특히 텔레비전과 컴퓨터는 침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두어야 한다면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천으로 덮어두십시오. 전자파보다 무서운 것은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뇌에 주입하는 세상의 소음입니다. 50살이 넘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입니다. 침실은 오로지 나의 숨소리와 정적만이 흐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깊은 잠을 통해 우주의 맑은 기운이 우리 몸의 병든 세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나 죽은 식물을 경계하십시오. 풍수적으로도 날카로운 모서리는 기운을 깎는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줍니다. 특히 말린 꽃드라이프를 예쁘다고 침실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사기수치를 머금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작은 관엽식물 하나는 도움이 되지만 시들거나 관리가 안 된 식물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은 날 우리는 흔히 그 분노를 침실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침실 문턱을 넘기 전 마음속으로 신발을 벗듯 그 감정들을 문 밖에 가지런히 벗어두십시오.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비워진 방에서 명상을 하거나 짧은 기도를 올리며 마음을 닦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100년을 건강하게 살아온 비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그리고 몸이 바뀌면 비로소 운명이 바뀝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여러분의 침실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기운을 빼앗는 낡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밖으로 내놓으십시오. 그 비워진 자리에 평온과 안식,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을 맞이하는 가장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이제 기나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침실이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 우리 인생의 뒷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해 보니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높은 곳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하루의 끝에 얼마나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더군요. 50살을 넘기고 60, 70을 향해 가는 여러분에게 침실은 이제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다음 생에 활력을 얻는 재탄생의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잠은 닮아 있다고들 합니다. 매일 밤 우리는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매일 아침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습니다. 그렇기에 침실에 무엇을 두느냐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쁜 기운을 내뿜는 물건들을 치우는 행위는 결국 내 영혼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일입니다. 탐욕과 집착, 과거의 영광과 상처를 그 방에 가두지 마십시오. 방을 비우는 만큼 여러분의 내면은 비로소 단단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안면, 즉 편안한 잠입니다. 근심 없이 잠들고 개운하게 깨어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주변을 정갈하게 다듬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방했습니까? 혹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서운하십니까? 침실의 불을 끄기 전 그 모든 감정을 어둠 속에 녹여보내십시오. 텅 빈 방 안에서 고요히 흐르는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한마디가 100가지 보약보다 낫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간의 기품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더군요. 낡은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고 소박하지만 정결한 잠자리를 가꾸는 그 마음가짐이야말로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예술입니다. 한국의 선비들은 방 안에 책상 하나, 종이와 붓, 그리고 맑은 바람이 드나드는 창만 두었습니다.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기에 그들은 세속의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침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은 문 밖에서 멈추고 오직 당신의 영혼만이 숨쉬는 청정구역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 평소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침실문을 열기를 희망합니다. 머리맡을 어지럽히던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마음을 무겁게 하던 낡은 물건 하나를 밖으로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베개 위에 머리를 뉘며 오직 평화만을 생각하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내일 아침이면 새로운 희망과 건강한 에너지가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고 지혜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더러운 환경이나 죽은 기운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맑은 공간에서 맑은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세월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침실이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성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온한 밤이 여러분의 영혼을 안아주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한층 더 맑아진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그것이 100세를 산 노교수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진심입니다.